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5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참 적응하는 동물이더군요. 이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단 체념한 거겠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딸 사진부터 봅니다. 웃고 있는 지연이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교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선 늘 당당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그 단단했던 껍질이 서서히 무너지더군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에요. 가끔은 그 소리조차 귀에 거슬려서 시계를 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서방이 서 있었어요. 제 사위죠. 아니, 이젠 전 사위라고 해야 하나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요. 장모님, 윤서방이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윤서방, 무슨 일이야?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은 윤서방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로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윤서방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윤서방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장모님, 소연이랑은 별거 중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연이는 윤서방이 재혼한 아내였죠. 지연이가 떠난 지 3년 만에 재혼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었어요. 윤서방이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윤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겐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럼 밥이나 먹자. 혼자선 제대로 못 챙길 거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찌개 끓일 재료는 있더군요. 돼지고기를 꺼내 썰고 김치를 넣어 볶기 시작했어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 제가 김치찌개 끓이면 부엌까지 달려와서 냄새 맡던 모습이요. 엄마, 김치찌개다. 오늘 밥 3공기 먹을 거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찌개를 상에 올리고 밥을 퍼서 윤서방 앞에 놓았어요. 먹어. 윤서방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뜨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저도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윤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글쎄, 외롭다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윤서방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외로운 건지 그냥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린 같은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윤서방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윤서방은 고집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윤서방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많이 힘들구나. 겉으론 성공한 사업가지만 속은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를 잃고 나서 윤서방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그렇게 활기차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설거지를 마친 윤서방이 나왔습니다. 장모님,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윤서방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저처럼 집에 돌아가면 혼자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윤서방이 찾아왔다. 많이 야위었더라. 밥 한 끼 먹이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진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지연아, 내 남편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사진 속 지연이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윤서방의 방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윤서방이 오면 저는 밥을 차려주고 윤서방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뉴스에선 연일 폭우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저녁 늦게 윤서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집에 계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지금 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시간쯤 지나서 윤서방이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현관에 서 있는 윤서방을 보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 어서 들어와. 수건을 가져다 건넸어요. 윤서방은 머리를 말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요.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윤서방이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에 현장이 잠겨서요. 당분간 머물 곳이 없습니다. 혹시 며칠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위를 집에 들이는 게 과연 괜찮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윤서방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그래, 잠시 여기 있어. 혼자보단 낫잖니. 윤서방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최대한 빨리 나가겠습니다.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해. 그날부터 윤서방은 작은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연이 방이었죠. 한참 동안 문을 닫아두고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윤서방에게 방을 내주면서 저는 오랜만에 그 방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새로 깔았어요. 지연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윤서방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역시 혼자 사는 것과 달랐어요. 누군가 집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놓인 구두, 욕실에 걸린 수건, 냉장고에 새로 들어온 음료수, 작은 것들이 집안 곳곳에서 윤서방의 존재를 알렸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목도 칼칼하고 머리도 지끈거렸죠.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약을 먹고 누웠는데 열이 계속 올랐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추웠어요. 몸을 뒤척이다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에 깼어요. 윤서방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불이 안 켜져 있어서요. 괜찮아. 그냥 좀 누워 있는 거야.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윤서방이 문을 살짝 열었어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약 사올까요? 아니야,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야. 하지만 윤서방은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약 드셔야죠. 윤서방이 부축해서 저를 일으켰습니다. 물을 떠다주고 약을 건넸어요. 약을 먹고 다시 눕는데 윤서방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호할게요. 푹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넌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윤서방은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대야에 물을 받아왔더군요. 그리고 손수건을 적셔서 제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기분 좋았어요. 윤서방은 한참을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적셔서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죠.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수건이 낯이 익었어요. 분명 우리 집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천의 재질도 다르고 자수도 들어가 있었어요. 윤서방, 이 손수건. 말을 꺼내려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거 지연이 거잖니? 윤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지연이가 결혼 전에 직접 수놓은 거예요.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손수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T와 M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글씨체였어요. 그걸 왜 아직 갖고 있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은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윤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오늘 장모님 이마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젠 어머니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이도 그걸 원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술을 놓았을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윤서방을 위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윤서방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딸을 잃은 어미의 슬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 그 온도가 똑같았습니다. 윤서방, 예, 장모님, 고마워.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윤서방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받아주셔서요. 그날 밤 저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온기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많이 내렸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윤서방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단호박죽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였죠. 언제 이런 걸 다 끓였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드세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윤서방이 마주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분명 변했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달까요?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윤서방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윤서방이 먼저 커피를 내려놓고 저녁엔 제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루틴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윤서방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윤서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게 편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괜찮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서방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특별한 저녁? 오늘이 지연이 생일이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딸의 생일이었어요. 어떻게 잊고 있었을까요? 매년 이맘때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곤 했는데 말이죠. 아, 그렇지. 내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윤서방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연어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 크림 파스타. 모두 딸이 즐겨 먹던 것들이었죠.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 지연이가 좋아하던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어요. 윤서방의 요리 솜씨가 꽤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윤서방이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프랑스산이더군요. 제법 비싼 와인 같았어요. 이건 지연이가 좋아하던 와인이에요. 윤서방이 조심스럽게 병을 따면서 말했습니다. 결혼기념일마다 이 와인을 마셨어요. 지연이는 이 와인을 마시면서 항상 행복해했죠. 글라스에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붉은 빛깔이 참 곱더군요. 오늘은 그 사람 대신 장모님과 건배해도 될까요? 윤서방이 잔을 들었어요. 저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서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와인 한 방울이 튀어서 흰 테이블보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붉은 점이 천에 번져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테이블보에 선명하게 남았죠. 이 자국처럼 우리의 관계도 쉽게 지워지지 않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문득 스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네요. 지연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달콤하면서 씁쓸하다고. 우리는 천천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마셨어요. 지연이 어렸을 때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평범했던 일상 이야기들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 참 말썽꾸러기였어요. 한 번은 제 서류에 낙서를 한 적이 있죠. 중요한 계약서였는데 말이에요. 윤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했어? 화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여운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가족 그림이었어요. 저랑 지연이랑 장모님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그림 아직 갖고 있어?
당연하죠. 제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와인이 거의 다 비었습니다. 취기가 살짝 올라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윤서방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어요. 장모님, 왜?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외롭지 않아서요. 윤서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그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그 말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순간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윤서방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테이블보의 붉은 자국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 그게 우리 관계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신경 쓰이고 눈이 마주치면 얼른 돌렸습니다. 함께 TV를 볼 때도 그랬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데 옆에서 윤서방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이 스칠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옆으로 기울였어요. 웃긴 장면이 나와서 웃다가도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왜 웃었는지 모를 정도로요. 장모님, 물 좀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담요 더 필요하세요? 아니, 괜찮아.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윤서방도 저도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윤서방이 벽 너머에 있다는 게 의식됐어요.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들렸어요. 이건 뭘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설레는 걸까요? 아니에요. 설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는 65이고 윤서방은 제 사위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보의 붉은 자국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지워지지 않는 그 자국처럼 이 감정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윤서방을 피하고 있었어요.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게 맞겠죠. 너무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서방은 제 사위였어요. 딸의 남편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윤서방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제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먼저 들르기로 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윤서방 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나 봐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윤서방의 목소리였죠.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서방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결혼식 영상이었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식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윤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딸이 아직 살아있던 그때로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윤서방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지연이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흘러갔어요. 신부 입장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장면이요. 저는 딸을 윤서방에게 인계하고 자리로 돌아갔죠. 그때였어요. 윤서방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제 얼굴이 클로즈업된 순간이었어요. 카메라가 하객석을 비추는 장면이었죠. 그때 제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어미의 눈물이었어요. 윤서방이 그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어루만졌어요. 제 얼굴을 쓰다듬듯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피로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객들과 인사하는 장면, 케이크 자르는 장면, 부케 던지는 장면이요. 하지만 윤서방의 시선은 계속 저를 쫓았어요. 화면 속에 제가 나올 때마다 윤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집중했고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지연이보다 제가 나오는 장면을 더 많이 본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윤서방은 지연이가 아니라 저를 보는 걸까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윤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장모님, 그러더니 다시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 지연아. 혼란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방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뒷걸음질 쳤어요. 조용히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물러났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금 본 게 진짜일까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습니다. 윤서방이 결혼식 영상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아니라 저를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다가 지연이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윤서방이 저한테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요. 저를 보는 눈빛이 사위가 장모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걸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방은 제 사위예요. 딸의 남편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이상한 감정을 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윤서방도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생겨버렸습니다. 선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 그 선 가까이까지 온 거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윤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다가 지연아라고 고쳤던 그 목소리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깼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부엌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윤서방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방에만 있을 순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방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장모님, 주무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윤서방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입맛이 없어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방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윤서방을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윤서방이 나가길 기다렸어요. 저녁엔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죠. 윤서방도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피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보면 자꾸 그날 밤이 생각났거든요. 영상 속 제 얼굴을 쓰다듬던 손가락이요. 혼란스러워하던 목소리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윤서방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었다는 사실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65의 나이가 역력했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윤서방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났어요.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이 대체 뭘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서방을 피하고 있었어요. 아침엔 일부러 늦게 일어났고 저녁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방도 눈치를 챘는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출근하고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우리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갔는데 윤서방이 없었습니다.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죠.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장모님, 며칠 동안 출장 갑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쪽지를 내려놓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쓰기만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가 편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외로웠어요. 윤서방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윤서방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못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윤서방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먼지라도 털어야겠다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핑계였죠. 그냥 윤서방의 흔적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책상 위엔 노트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청소기로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펜, 수첩, 명함 몇 장,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액자를 꺼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지연이가 중앙에 서 있고 왼쪽에 윤서방이, 오른쪽에 제가 서 있었어요.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구나. 지연이가 살아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액자를 내려놓으려는데 뭔가 느껴졌어요. 뒷면에 뭔가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를 뒤집었어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방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장모님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지연이를 잃은 뒤로 저는 장모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딸을 생각하면 장모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을 볼 때마다 지연이가 보였어요. 지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지연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있으면 지연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꾸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지연이인지 장모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닦아내고 또 닦아냈지만 계속 흘렀어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서방도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윤서방도 똑같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서방이 두려워한 건 저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에게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방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 몰랐어요.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편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액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셋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될 줄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있고 싶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방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출장이 끝난 거죠. 장모님 계세요? 윤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여기 있어. 대답했습니다. 윤서방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불을 안 켜셨어요? 제가 켤게요. 아니야, 그냥 둬. 윤서방이 멈췄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액자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그건 봤어. 뒷면에 쓴 글도 다 읽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방이 천천히 소파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제가 이상한 감정을 품어서요. 윤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물어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거였죠. 윤서방. 예, 장모님. 그날 사고 내가 운전했니? 윤서방의 몸이 굳었어요.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대답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예, 장모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운전했기 때문에 지연이가 죽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윤서방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7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구나.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왔구나. 윤서방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윤서방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윤서방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연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어요.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윤서방도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함께 살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 친구 수진이었어요. 지연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수진아,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차 한잔 하실래요? 뵙고 싶어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몇 시간 뒤 저는 동네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예쁘게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지연이와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내. 넌 어떻게 지내? 저도 잘 지내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아, 그래. 축하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연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생각 많이 나요. 가끔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 나도 그래. 수진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매영아니, 윤서방님 요즘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수진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윤서방님이 그날 사고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야? 아, 어머니는 모르시는군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날 사고 난 거 윤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거든요. 뭐? 네. 경찰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윤서방님 과실이 아니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왜 윤서방이 자기 잘못이라고? 윤서방님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것 자체를 죄책감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윤서방님이 그날 지연이를 구하려다 크게 다치셨어요. 다쳤다고? 네. 오른팔 신경이 끊겼대요. 사고 후에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차가 전복되면서 지연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갔대요. 그때 윤서방님이 지연이를 붙잡으려고 팔을 뻗었다가 차체에 끼었다고 해요. 결국 지연이는 못 구했지만 윤서방님 팔은 망가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 안이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가 돌아가신 후에도 재활 치료를 계속하셨대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서방님은 지연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윤서방이 가끔 어깨를 주무르던 모습이요. 새벽에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던 모습이요. 무거운 걸 들 때마다 힘들어하던 모습이요.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구하려다 얻은 상처였던 거예요. 윤서방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어요. 몸도 마음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7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살았을 텐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윤서방 생각만 났습니다. 새벽 2시쯤 윤서방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단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윤서방이 제게 해줬던 그 죽이요. 정성껏 호박을 삶고 곱게 갈았습니다. 죽이 완성될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릇에 죽을 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쪽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제가 아니에요. 고맙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젠 자신을 용서해도 돼. 지연이도 내 편일 거야. 쪽지를 죽 옆에 놓았습니다. 윤서방 방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문을 두드릴까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장모님 계세요? 윤서방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윤서방이 쪽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장모님, 이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 내가 지연이를 구하려다 다쳤다는 거. 윤서방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제가 지연이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힘이 부족했어요. 제 팔이 망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이를 잃은 게 문제예요. 아니야. 저는 윤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윤서방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일어나. 용서할 것도 없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윤서방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7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죽 먹어. 식기 전에. 윤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저도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우리는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해졌어요. 오해가 풀리니 마음도 가벼워졌죠. 윤서방은 예전보다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면 크게 웃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처럼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김정희 아니야? 맞아, 그 교감 선생님. 두 여자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사위랑 같이 산다며?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 진짜? 장모랑 사위가? 응. 우리 집 옆 사는 분이 봤대.
매일 같이 들어가더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딸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 카트를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건도 제대로 안 담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귀가 멍멍했어요. 소문이 돌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저 상실을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윤서방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뭐 만들까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 윤서방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선이었어요. 제 유일한 친구였죠. 정희야, 나 미선이야. 미선아. 무슨 일이야? 정희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말이야? 너 요즘 사위랑 같이 산다는 소문 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래? 동네에서 다 그렇게 말하더라. 나도 처음엔 설마 했는데. 미선아, 그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정희야,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조심해. 사람들 입이 무섭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마저 그렇게 말하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윤서방과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윤서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윤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동료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장모님 댁에 사시냐고.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어? 일단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서방이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소문이 많이 도나 봐요. 그런가 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방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장모님께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소문 때문에 힘드실 텐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서방, 넌 나한테 누가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서 장모님이 힘드신 거예요. 윤서방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장모님은 평생 단정하게 사신 분이잖아요. 쟤 때문에 그런 분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어요. 그게 좋겠다. 윤서방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잘 됐어. 그게 내버리자 나의 용서야.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윤서방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언제 나갈 거야?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서방은 일찍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윤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 건강하세요. 너도. 인사가 끝났어요. 윤서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윤서방이 떠나자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윤서방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쓸쓸했어요. 너무 쓸쓸했습니다. 잘 가, 윤서방.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방의 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혼자 사는 65 할머니로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저 서로를 위로했을 뿐인데, 왜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요? 거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고요한 집을 채우고 있었어요. 윤서방이 떠난 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빈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커피를 내리고 혼자 식사를 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외로웠어요. 윤서방과 함께 지낸 시간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창밖을 보면 자꾸 윤서방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윤서방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방이 서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장모님, 윤서방.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윤서방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들어와. 아니에요. 오래 있진 않을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이번에 지연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장학재단? 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요. 지연이가 교육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지연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었죠. 다음 주에 발대식이 있는데 장모님도 오셔야죠. 어머니 없이는 안 돼요.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장모님이 주인공이세요. 윤서방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갈게.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러 올게요. 일주일 뒤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윤서방이 제 옆에 섰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곧 시작할게요. 무대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방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오늘 지연 장학재단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제 아내 지연이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7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윤서방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요.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윤서방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벌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장모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를 받고 나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지연이를 기억하고 지연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하는 거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원하는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서방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윤서방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장모님, 차 한잔 할까요? 그래, 좋아. 근처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요. 윤서방,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래요? 응. 훨씬 밝아졌어. 장모님 덕분이에요. 용서해 주셔서요. 윤서방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께 사위로 왔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방, 예, 장모님. 너는 내 사위로 왔지만 이제 내 아들로 살아라. 윤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장모님, 지연이도 그걸 원할 거야.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윤서방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윤서방을 만났다. 지연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 윤서방은 제대로 살아갈 것 같다. 용서를 하고 나니 나도 편해졌다. 펜을 멈췄어요. 다시 생각하고 한 줄 더 썼습니다. 죄보다 더 큰 건 사랑이 아니라 이해였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중얼거렸습니다. 내 남편 잘 보냈어. 이제 그 사람 제대로 살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요. 나도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 마. 다시 지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도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요. 외로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견딜 만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방이 가끔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젠 아들로서요.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지연이 없는 삶에 적응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제 곁을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윤서방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아들 같았어요.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실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제 이 집도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